예, 시간이 돼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선생님은 혹시 소리가 잘 들리시면은 줌의 채팅창에다가 뭐 숫자 1이나 아니면 뭐 들립니다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제가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엔드노트 2025 버전 교육 시간이고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인규정 도서관의 이승재 사사입니다. 엔드노트와 관련된 거는 오늘 총 5가지 목차로 준비가 되어 있고 첫 번째 엔드노트가 무엇인지 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엔드노트를 쓰시는 과정은 2번, 3번, 4번 과정을 거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2번에 레퍼런스 수집, 3번에 레퍼런스 관리, 4번에 MS 워드 참고문헌 작성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헌관리의 문제점입니다. 문헌관리가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선택한 문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는 원래 잘 하고 계세요. 이미 하고 계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문헌의 양이 많아졌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만 단순하게 하지도 않게 되고 여러 가지 병렬적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쓰는 프로그램들을 서지관리 도구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명칭을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문으로는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램이라는 커다란 그 개념 안에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레퍼런스 매니저 소프트웨어로 구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엔드노트 외에도 레퍼웍스라서 유명한 유료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조테로나 맨들레이 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에서는 엔드노트를 구독을 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라이센스 형태로 구독해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용을 잘 하실 수 있게끔 도서관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도서관에서 왜 굳이 엔드노트를 선택을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생의학 보건 간호 분야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좀 잘 맞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기능 자체가 보시되면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매니저 소프트웨어로 통칭하는 것들이 수집, 그리고 관리 공유, 인용 작성 이 단계를 늘 거쳐서 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구조는 비슷한데 이 안에서 기능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따 보시게 되면 뭐 find text 기능이라던가 아웃 스타일 설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들 오늘 좀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엔드노트 프로그램은 그냥 다 설치를 해두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즉 선생님들이 사용하신 PC가 내 노트북도 있을 거고 연구실 PC도 있을 거고 뭐 집에 있는 데스크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마다 다 설치를 해두시고 쓰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내가 장소로 옮겨가면서도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니까 크게 문제없이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엔드노트 쓰면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는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피라는 용어들은 문헌의 요약 정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명, 제목, 수록 정보, 초록명 등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보통 인용의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라는 명칭이 있는데 라이브러리는 이런 레퍼런스를 모아놓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PDF 원문을 먼저 수집하는 레퍼런스 소프트웨어는 없어요. 서재관리 도구 프로그램 중에 PDF를 먼저 다 수집을 먼저 막 해버리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지 정보라는 부분들을 먼저 서집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특이하게 ENF 파일과 데이터 폴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건 이따 뒤에서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어는 아웃풋 스타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저널마다 인용 정보 표기 양식을 일괄적으로 변경해주는 파일 이름을 아웃풋 스타일 파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웃풋 스타일이라고 하게 되면은 양식을 통일성 있게 바꿔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필드 코드라는 명칭이 있는데 필드 코드는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엔드노트는 이 정보를 수집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워드에다가 인용 정보를 집어넣는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그 인용 정보를 집어넣을 때 결국 두 개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다. 아예 만든 회사 자체가 서로 달라요. 근데 이 서로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들이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를 어떤 매크로 형식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그걸 필드 코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도 이따 뒤에서 제가 설명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엔드노트 화면 구성은 지금과 같이 되어 있는데 딱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크게 3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점점 갑니다. 좌측에 있는 All Reference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그룹 패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각각의 그룹별로 건수를 보여주는 패널이에요. 그래서 숫자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all references에 385라고 숫자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 385개에 대한 리스트는 가운데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 패널에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리스트 패널에서 385개를 스크롤을 위아래로 내리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의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가장 우측에 있는 이 썸머리 탭에서 상세 정보들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3열의 구조를 갖고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라이브러리를 생성을 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레퍼런스를 수집하려면은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에 설치되어 있는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엔드노트 이렇게 알파벳 2 쪽에 아마 설치가 되어 있으신 경우들이 있으시고요. 저는 지금 바탕화면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엔드노트 이걸로 실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C에는 설치가 이미 로그인되어 있으시니까 실행하시면 되시겠고요. 실행하시게 되면 Select Reference Library라고 등장하게 되는데 이 창은 이제 닫아주시면 되겠고 바로 이렇게 창이 먼저 뜨게 될 겁니다. 자, 이 창이 떴을 때 여기에 보시게 되면 Open on Existing Library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 여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Create New Library 누르도록 할게요. Create New Library 클릭해 주시면은 어느 위치에 저장할 건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일단은 오늘은 교육이니까 바탕화면 쪽에 저장을 저는 하도록 할게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들은 내가 문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문서 폴더 내에다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일단 바탕화면 쪽에 넣을 거고 기본 이름이 myendnotelibrary.enl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드 문서를 만들 때도 문서 1, 문서 2 이렇게 안 만드듯이 이 myendnotelibrary.enl을 안 쓰고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만드는 방식대로 쓰시면 되세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날짜에 뭐 프로젝트 명에다가 그 뒤에 뭐 버전명을 붙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는데 선생님들도 나만의 이제 파일명을 붙이는 방식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파일명을 만드실 때 항상 주의해 주셔야 됐거든요. 이 뒤에다가 이제 항상 하시다 보면 수정, 뭐 최종 뭐 이런 거 붙이시래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요거는 나중에 내가 수정 하다 보면은 뭐가 나중에 어떤 순차적으로 된 건지를 번호를 매겨놓은 게 아니라서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정한 날짜라던가 또는 버전명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순차적인 단계를 보여줄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수정, 최종 이런 단어들은 계속 여러 번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쓰지 않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만드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이렇게 형태가 가진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3열로 구성은 되어 있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내가 지정한 이름은 여기 상단,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엔드노트 2025, 0722 교육.enl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게 제가 만든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이름으로 지정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지금 열어놓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바탕화면 쪽에 내가 저장을 해놨으니까 바탕화면 쪽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 화면처럼 파일과 폴더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파일명과 동일한 이름의 .데이터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워드나 엑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파일 하나로만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같이 엔드노트는 독특하게 파일과 폴더 이렇게 동시에 두 개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독특한 저장 방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환 파일에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지정한 이름의 파일.enl과 동일한 이름의 .데이터 폴더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결국은 동시에 움직여줘야 된다는 뜻이 되겠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워드나 엑셀은 내가 다른 PC나 또는 다른 연구자한테 전달할 때는 그 파일 하나, 워드 파일 하나만 보내주면 돼요. 근데 엔드노트는 보낼 때 이 두 개를 같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폴더는 보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압축을 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압축을 할 때는 내 PC 압축할 수 있는 툴들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잡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압축할 수 있는 툴들, 뭐 이렇게 압축하기라는 툴들을 통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하시고 동시에 하나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환에서 보시게 되면은 또 한 줄이 있는데 클라우드에서 라이브러리를 실행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요새들은 다 대부분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세요. 뭐 구글 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 드랍박스 뭐 이런 것들 많이들 쓰고 계시는데 당연히 그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PC나 이런 노트북이나 뭐 USB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매체라서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했을 때 저작물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게 돼요. 대부분 하나의 매체에다 저장을 내 걸 백업을 해두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면 기존에 뭐 몇 년간 작업했던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안정적인 보관소로 클라우드를 선택하시게 되고 좀 더 큰 기업들의 것들을 선택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될 거예요. 근데 이때 그 클라우드 상에다가 대부분은 파일을 올려놓은 상태로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워드나 엑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상에 업로드된 상태에서 실행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작업이 원래 됩니다. 그게 원래 정상적이에요. 근데 엔드노트는 특이하게 파일과 폴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클라우드상에서 실행은 됩니다. 열려요. 열려서 선생님들이 작업해도 되나라고 하시는데 막 정보를 수집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제대로 저장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냥 갑자기 엔드노트 에러라는 팝업 창과 함께 그냥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원인을 찾아보면은 다 클라우드에서 실행하셨을 때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상을 내가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게 되면은 엔드노트를 쓰실 때는 내 PC에다 내려받아서 작업을 하신 다음에 다시 업로드를 해서 백업을 해두시고 백업을 해준 상태에서 내가 다른 PC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내려받아서 작업을 시작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펀메드에서 한번 정보를 수집하는 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 같은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쭉 해보시면서 같이 실습을 해보시고 나중에 또 해보실 때 기억이 안 나시면은 교환 파일을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펀메드는 도서 홈페이지 통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펀메드 접속해 보시도록 할게요. 로그인 하신 다음에 메인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펀메드란 탭이 있을 거고, 요 펀메드 탭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아래쪽에 펀메드 홈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펀메드 탭을 누르시고 펀메드 홈을 눌러서 펀메드 사이트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펀메드는 뭐 워낙에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의학도서관들은 대부분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아래쪽에 전자정보는 펀메드를 달아놓기도 하고요. 상단 서치 메뉴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셔서 펀메드 링크를 똑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 메인에서 주로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렇게 펀메드 탭, 펀메드 홈 누르시면은 바로 펀메드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검색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검색어는 선생님들이 편하신 키워드 아무거나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아무거나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이 되셨을까요? 네. 자, 검색이 되신 상태시면 이제 우리가 대부분 하는 작업들은 이렇게 웹상에서 데이터베이스 탐색을 하신 다음에 엔드노트를 이제 실행을 해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드노트는 그냥 백그라운드에 두시면 된다. 백그라운드 둔다는 건 별건 아니고 그냥 이 상태로 두시고 다른 창을 활성화시켜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send to라는 버튼 누릅니다. 이제 검색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send to 누르시고 네 번째 있는 사이테이션 매니저 버튼 누르시면 되세요. send to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 자, send to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셀렉션이라는 옵션이 등장하게 됩니다. 셀렉션 옵션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세 가지 옵션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All result on this page는 지금 보이는 페이지만입니다. 그래서 펀메드는 검색을 하게 되면 한 페이지에 10건씩 보여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는 10건만 보내줄 거고 올 리저트는 전체 건수예요. 전체 건수인데 지금 저는 96,000건을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선택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처음에 1만 번까지만 이렇게 됩니다. 한 번에 다 9만 건을 내보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서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10,000개씩 끊어서만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는 셀렉션이라는 옵션이 등장이 되는데 셀렉션은 이 보시게 되면은 아티클 타이틀 앞에 이렇게
체크박스들이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를 체크할 때마다 셀렉트가 됩니다. 이 체크박스 셀렉트예요. 그래서 말하는 이 10개 중에서 1번과 3번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뽑아낼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면은 오래 걸리니까 all result on display를 다 같이 맞출까요? 10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result on display에서 create file 눌러주시게 되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요. 웹브라우저 상에서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운로드 됐습니다라는 팝업창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럼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엔도트 라이브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10건의 수집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수집은 잘 안 하게 되고 이제 다시 한번 브라우저로 가신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형태는 이렇습니다. 쭉 검색을 하시고 마음에 드는 타이틀들에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냥 아무 타이틀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실게요. 타이틀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티클들에 대한 타이틀과 초록 정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쭉 읽으신 상태에서 대부분 이제 원문까지 확인하실 거예요. 원문 확인은 당연히 우측, 타이틀에 항상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풀테스트 링크스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링크스라고 나타나는 부분에 보게 되면은 아이콘이 여러 개가 뜰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Find이라는 아이콘을 찾으실 수 있게 돼요. 이 Find 아이콘을 찾으시게 되면은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2만 종 정도의 저널들을 원문까지 보실 수 있으시려면은 요 위에 있는 링크들은 다 이 그러니까 펀메드에서 주는 아이콘들이거든요. 요거는 누르게 되면은 구매하세요 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Find 같은 경우는 이 아티클, 이 타이틀에 해당하는 논문을 원문을 연결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풀테스트 파인더라는 링크를 주게끔 되어 있고요.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링크는 하나일 때도 있고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그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은 원문을 PDF를 볼 수 있고 다운로드까지 가능한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타이틀가 초록 있고 원문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원문을 확인하니까 이 아티클의 서지 정보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똑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어디 있냐면은 검색창 아래 보시면 샌드 투 버튼 또 있어요. 샌드 투 누르시고 똑같이 사이테이션 매니저 네 번째 클릭하시면 됩니다. 샌드 투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하시면 여기다 파일을 또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번에 셀렉션 옵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티클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create 파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역시나 하나 생성이 되고 생성된 파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한 개의 레퍼런스를 내가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서 펀메드에서 이렇게 투차적으로 계속 클릭으로 수집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으세요. 자, 그럼 이제 이 화면, 지금 우리가 수집했던 이 화면을 통해서 좀 설명드릴 것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좌측의 그룹 패널 먼저 보도록 할까요? 그룹 패널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수집한 한 건만 보이고 있을 거예요. 이 한 건만 보이게 되면 앞전에 수집했던 10건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all referenc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다 누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집을 할 때마다 all references에 누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매번 내가 최근에 작업한 것들은 imported references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 건을 마지막에 수집을 했으니까 하나만 잡혀져 있어요. 그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건을 체크를 해서 3건에 셀렉트한 것들만 수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만들어졌던 imported references라는 그룹명은 다시 이렇게 3으로만 잡히게 될 겁니다. 지금 3으로 잡혔죠? 그래서 이 imported references라는 그룹은 임시 그룹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임시 그룹은 가장 마지막에 작업했던 건수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적된 것들은 다 all reference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all reference에서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reference list에서는 내가 클릭하는 것마다 우측에 있는 summary 탭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클릭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summary 탭에서 보실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고 드래그 해보시게 되면 타이틀부터 초록 정보들까지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초록 정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해당 아티클에 초록이 자체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펀메드는 정보가 누락돼서 들어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앱스트랙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정보가 가려진 게 아니라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썸머리라고 되어 있는 탭 옆에 보면은 에디트라고 또 보이실 거예요. 에디트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에디트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의 필드별로 내가 들어온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저자명, 타이틀뿐만 아니라 쭉 내리다 보면은 초록 정보들까지 다 들어온 것들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필드마다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이 보시게 되면 에디트란 템 이름에 맞게 각각의 네모 박스에다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커서가 깜빡깜빡이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커서가 깜빡인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 워드나 그냥 메모장처럼 편집이 가능한 거예요. 편집이 가능하다는 건 내가 이렇게 직접 키인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필요한 정보를 더 추가하신다거나 또는 뭔가 불필요한 정보가 있어서 지워주셔야 된다거나 할 때는 이 에디트 탭에서 정보를 수정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보시되면 이렇게 비어져 있는 곳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비어져 있는 곳은 정보가 누락된 게 아니라 그냥 안 보내도 되는 정보 또는 원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꼭 무조건 다 채워야 되는 건 아니고 엔드노트는 혹시나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필드들을 다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어있는 필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되냐면은 대부분 이렇게 내가 정보를 수집을 했을 때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레퍼런스별로 쭉 이렇게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요 레퍼런스마다 뭔가 나만의 주기를 좀 남기고 싶어요. 해당되는 어떤 주기를 남기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 주기를 남길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비어있는 곳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스크롤 내리시다 보면은 항상 늘 비어져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명의 필드라던가 또는 더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초록 지나고 나서 리서치 노트 이런 부분들은 늘 비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다가 나만의 주기를 남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 여기다 이제 내가 필요한 주기를 남깁니다라고 이렇게 뭔가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 아티클에 대한 어떤 정보를 입력해서 주기를 남기고자 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한글로 뭔가만 기재를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좀 정리하기가 좀 복잡해질 때 있어서 나만의 코드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그래서 숫자로 코드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이거는 03번 주기인다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이유는 그래서 다른 거에다가도 제가 주기를 좀 몇 개 남겨 볼게요. 그냥 랜덤하게 지금 남겨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기를 제가 몇 개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번호를 좀 다르게 해서 줬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저자명, 연도, 타이틀, 저널이 있는 이 리스트에서 제가 남긴 주기들도 리스트업이 되어 있으면 참 좋겠죠. 여기서 볼 수 있을 때. 자, 그렇게 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지금 아마 제 화면에는 리서치 노트라는 항목이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남긴 주기들이 보이죠? 1번, 2번, 3번. 그렇죠. 아마 선생님들 PC에는 안 보이실 수도 있고 지금 세팅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필드가 내가 안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보여주게 만들면 돼요. 자, 이걸 보여주게 하는 방법은 이 열의 항목명 어서, 이어, 타이틀, 전원 요 열의 항목명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열의 항목명에다 내가 뭘 표시하고자 할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지금 리서치 노트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항목명을 표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리서치 노트를 항목명 표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신 것처럼 이렇게 내가 남긴 주기들을 리스트에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는 이 주기가 남긴 게 이쪽에 있지 말고 더 앞쪽 열로 왔으면 좋겠다. 더 좌측으로 열을 이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열의 항목명을 꾹 클릭하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하시게 되면은 이 이동한 만큼 옆으로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쪽으로 주기를 옮겨 놓을 수도 있고 뒤쪽으로 주기를 옮겨 놓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다른 항목들, 타이틀도 위치를 바꿀 수 있고 저자명도 위치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열의 항목명은 이렇게 꾹 드래그해서 꾹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남긴 주기들을 번호를 남겨서 하시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들은 대부분 이제 이 다음에 정렬이 필요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도가 가장 최근 순서 먼저 올렸으면 좋겠다. 지금 저는 뒤죽박죽이죠. 24년, 21년, 25년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면은 요 이어라는 항목명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게 오른 차순, 내린 차순 순서로 변경이 됩니다.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정렬할 수도 있고 저자명을 알파벳 순서로도 정렬할 수 있고 타이틀도 마찬가지로 정렬이 가능해요.
그러면 리서치 노트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게 가장 먼저 오게끔 되어 있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주기를 정렬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 주기들을 남긴 것들끼리 묶여서 정렬해서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보시기가 편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주기를 남길 때도 나만의 코드를 좀 남겨서 주기를 남기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검색할 때도 편해요. 만약에 내가 2번 주기들만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맨 위에다가 여기다 02점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요거는 지금 그냥 일반 검색을 해서 여기 두 개가 더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어드밴스 서치에 들어가서 리서치 노트 항목을 선택하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 하셔도 심플 서치에서도 일반적으로 잘 먹습니다. 물론 이제 공통적인 키워드 더 많으면 잘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2022 안에 이렇게 하면 연도끼리 또 이렇게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특정 것들을 좀 묶어야 됐다 할 때는 이렇게 검색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설명드려야 될 거는 이제 지금 보시려면 제가 우측에 썸머리 에디트 탭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간혹가다 이거 없어지면 당황하시는데 그냥 아무 레퍼런스나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썸머리 에디트 탭이 만약에 여기 닫기 버튼으로 내가 닫았다. 라고 하게 되면은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만 하시면은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화면 구성 자체를 이용하시는 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일단은 좀 뒤로 보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알려드려야 될 거는 앞전에 저희가 다운로드를 계속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운로드 폴더에 아까 펌메드에서 받았던 파일들이 있을 겁니다. 간혹가다 이 파일을 지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파일들은 다 지워주셔서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이 파일들은 지우셔도 상관없는 게 어차피 여기 있는 것들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엔드노트 라이브를 다 보내놨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냥 다 지우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서 갖고 있지 않아도 엔드노트를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아까 우리가 펌메드에서 수집을 할 때 보시되면 이제 최대 10,000건까지만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스템 리뷰나 뭐 체계적 문헌 고찰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막 9만 건 이런 것도 막 수집을 해야 될 때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0건 넘게.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연도를 잘라서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연도 필터를 대고 써서 요만큼 자르면은 9,300건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9,300건 한번 넣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21년부터 22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서 매번 잘라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많이 수집하시는 경우들은 특이한 경우들만 있으시기 때문에 크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자, 아까 참고문은 주기 남기는 것도 캡처해놨으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은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검색 결과를 실제로 수집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는 펌메드만 해봤지만 펌메드 외에 다른 데이터베이스들도 사실상은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 해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별로 자료를 캡처를 해놨습니다. 근데 대부분 일반적인 가정은 다 펌메드랑 유사해요. 그러니까 일단 레퍼런스의 개수를 선택을 하고 어떤 내보내는 익스포트, 뭐 사이테이션 등의 기능을 활용해서 파일을 내려받은 뒤에 실행하면 반이 완료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서 홈페이지에 보시려면은 상단에 서치의 데이터베이스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나 많아요. 데이터베이스 개수가. 지금 83개, 84개인가? 아니, 84건. 총 84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봐야 되지는 사실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내 연구 주제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선정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 내 연구 주제 말고 전 주제 분야를 주로 다루는 것들 또는 특정 주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셔서 제가 몇 개를 뽑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EM 베이스부터 DBPR까지는 여기 특징들을 제가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여기서 꼭 보셔야 될 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 주제 분야 그러니까 내 주제 분야에 맞는 것들 또는 전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요걸 체크하시면은 요건 보고 요건 안 봐도 되는구나. 그 다음에 언제 검색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적어놨거든요. 간략하게. 내가 필요한 게 어떤 건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요 뒤에서부터는 이제 그 순서대로 나옵니다. 여기 처음에 EM 베이스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EM 베이스 다 캡처를 떠났어요. 그래서 여기 개수 선택하시고 네, 익스포트 누르셔서 여기 확인하시고 익스포트 다운로드 하셔라. 글도 적어놨기 때문에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드노트란 프로그램이 전세적으로 워낙 많이 쓰고 있고 대부분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다 이렇게 엔드노트라는 명칭도 잘 쓰고 있고요. 하기 때문에 어느 메뉴를 클릭해야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죠. 아까 펌매처럼 클릭만 하셔도 다 내보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엔드노트 이렇게 써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꼭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제 구글도 많이 쓰고는 계시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앞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검색을 하시고 좀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셔야 되세요. 이제 구글 스칼라 같은 경우는 아티클의 형태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다 수집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양질의 아티클이 없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구글 학술 검색 같은 경우는 꼭 요 설정을 하셔야 되세요. 여기 처음에 구글 스칼라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선 3개를 누르시고 설정 메뉴에 들어가신 다음에 서지관리 프로그램의 엔드노트에라고 이거 설정하시고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브라우저에서만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엔드노트로 가져오기라는 이 메뉴가 생성이 돼요. 그냥 하시면 이 메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확인해 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리스 같은 경우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국내 데이터베이스라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는 아까 도서 홈페이지에 서치 메뉴에 데이터베이스 메뉴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R 쪽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서치의 데이터베이스 메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알파벳 순서 쭉 되는데 R 쪽에 가시게 되면은 리스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국내 DB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셔야 되는데 R 쪽에 가시면 RISS 있고요. 클릭해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에 들어오시게 되면 리스는 캐리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캐리스 리스 같은 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국내 학술지뿐만 아니라 국내 학위 논문들을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그런 자료들을 볼 수 있어서 석박 과정들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시던가 그래서 내가 선행 연구자료 학위 논문들 좀 보셔야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리스를 통해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특히 이제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학제간 연구하실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그냥 간단하게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통합 검색이라는 형태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통합 검색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는 각각의 문헌 유형별로 3건씩만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개씩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수집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수집 버튼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아티클 하나 들어가든지 또는 요 위에서 나는 이 중에서 학위 논문 볼 거야. 학위 논문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 이 안에서 타이틀과 초록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타이틀 초록 보시면서 가시다가 마음에 드는 아티클 있으면은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아티클의 타이틀뿐만 아니라 아티클의 기본적인 서지 정보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까지 다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아티클을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문, 이제 실제로 원문이 필요하죠. 그래서 원문을 보고자 할 때는 여기 있는 원문 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리스에서 제공하는 원문 보기 시스템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PDF 원문 보실 수 있고 다운로드도 가능하시고 네, 다 가능하세요. PDF 다운로드 가능하고 출력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신데 그럼 이 아티클을 내가 이제 또 엔드노트에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 아티클은 내가 중요한 정보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이 원문보기라고 되어 있던 아이콘 우측에 보시면 내보내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내보내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시도록 할게요. 자, 내보내기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서지 정보 내보내기라는 파고창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잘 보시게 되면은 엔드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엔드노트. 자, 서지 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체크박스가 많은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세요.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내보내기 또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파일이 역시 다운로드 될 거고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열려져 있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전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은 이제 초록이 한글 초록뿐만 아니라 영문 초록도 같이 들어온 거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 국내 문헌들 같은 게 좀 주의하셔야 될 건 뭐가 있냐면은 이 에디트 탭에 들어가셔서 보셨을 때 정보들 잘 들어오긴 합니다만 가끔 가다가 이 한글 초록들이 깨져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깨져서 들어오는 건 뭐냐면은 진짜 한글 초록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온 상태에서 한글 초록이 아니고 막 이렇게 막 특수 문자 형태로 막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영문 초록은 그냥 잘 들어오는데 한글 초록 가끔가다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주시면 되냐면은 잘못 들어온 부분을 지워주신 다음에 우리가 웹사이트 상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리스 검색했던 사이트에 이렇게 국문 초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국문 초록 부분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카피하신다. 물론 전체를 다 카피하시면 되겠죠. 전체 다 드래그해서 카피하신 다음에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엔드노트로 오셔서 여기 아까 워드나 그 메모장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붙여넣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팝업 창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엔드노트는 어느 위치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팝업 창이 달라요. 아까 우리가 열의 항목명에서 우클릭했으면 이렇게 어떤 열을 지정할지라는 이런 형태로 마우스 우클릭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필드 값에서는 우측 클릭하시면은 컷, 카피, 페이스트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트 해주시게 되면은 한글을 정상적으로 붙여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는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윈도우 단축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이 끝나고 나면 내가 뭔가 작업을 해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세이브란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저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초록이 출력이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국내 문헌은 수집하신 다음에 초록이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간혹 하다가 좀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이따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이렇게 한글로 제가 수집을 했어요. 그럼 보게 되면은 그렇게 보시게 되면은 보이시나요? 여기 이거는 한글이고 이건 영문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한글을 워드에다가 내가 집어넣게 되면은 당연히 한글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간혹가다 헷갈리시는 경우는 뭐냐면은 내가 워드에다가 논문을 쓸 때 레퍼런스를 전부 다 영문으로만 쓰고 싶어라고 하면은 얘를 집어넣으면 영어로 바꿔주겠지라고 간혹가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안 바뀝니다. 영어도 다시 한글로 자동 트랜슬레이트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 기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은 기본적으로 모든 참고문헌들이 다 공통적이지만 내가 이 한글로 써야 하는 거 보고 내가 번역하면 안 돼요. 공식적인 영문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학위 논문의 저자들도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기타 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식 영문 명칭이 있어요. 자기의 제목에 맞는 공식 영문 명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다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 한글로 집어넣는데 수집을 했는데 나중에 이걸 영어로 써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다 영문으로 다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에디트 탭에 들어가서 영문으로 바꿔줘야 되고 사람 이름도 지혜림이라는 선생님의 성함도 당연히 여기 들어가서 여기 한글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 들어가면 영문 이름이 써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영문 이름을 찾아서 그 공식 영문 명칭으로 써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모든 것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 이거 다 영문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내가 영문으로만 레퍼런스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다 바꿔주셔야 되세요. 공식 명칭으로.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BPR도 구독하고 있으니까 DBPR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데이터베이스를 쭉 있었는데, 아까 표로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모든 저널들이 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전공 분야에 있는 주로 보는 저널이 데이터베이스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저널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엘스비어라는 출판사가 제공하고 있는 사이언스 다이렉트라는 이제 화면인데 여기에도 지금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 뭐 사이트 또는 익스포트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은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인용한다, 내보낸다라는 뜻을 가진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대부분 이렇게 엔드노트로 보낼 수 있는 기능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
클릭만으로 들어오면 좋겠는데 웹페이지나 요새 도서 자료 같은 경우도 인용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직접 입력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웹페이지나 책들이 이런 내보내는 기능 자체를 아예 탑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엔드노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레퍼런스 매니저 소프트웨어들도 대부분이 다 직접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예외인 것들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엔드노트에서 어떻게 기능을 지원하고 있냐면은 엔드노트 프로그램 보시면 상단에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첫 번째는 뉴 레퍼런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게 통해서 내가 새롭게 레퍼런스 만들어서 제작할 수 있어요. 뉴 레퍼런스 한번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팝업 창이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팝업 창에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 비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아래 쭉 내려 다 비어 있거든요. 여기다 이제 정보를 채워 넣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기본은 레퍼런스 타입이 저널 아티클로 지금 잡혀서 나오게 될 겁니다. 저널 아티클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레퍼런스 주 레퍼런스로 저널 아티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맞는 정보들만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입력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어서 항목에 저자명 넣으면 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서 항목만 주의해 주시면 되세요. 한 줄에 한 명씩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저자예요 지금 주시게 되면 여섯 명, 총 6명의 저자가 있는데 이 6명의 저자를 입력할 때는 한 줄에 하나씩 엔터로 내리시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름은 이제 성컴마 이름의 형태로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출력이 제대로 돼요. 제 이름인 이승재 같은 경우도 2,s.j. 이렇게 넣거나 2,승재 이렇게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런 식으로 영문 명칭은 좀 헷갈리면은 펌메드나 이런 데서 갖고 온 거 보시면 되세요. 펌메드에서 어떻게 갖고 왔는지 참고해 보시면 좀 쉽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저자명을 입력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더 카톨릭 유니버시티 오브 코리아다 이게 축 풀네임이면은 기관 명칭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집어넣으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쉼표 하나만 딱 찍어주시면 됩니다. 기관 명칭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과 기관 명칭을 조금 다르게 집어넣는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중간에는 콤마고 마지막은 점이에요? 심플이에요? 다 어디 말씀이세요? 이름 말씀이실까요? 마지막에 심플이라 그래서 네. 이름 중간중간은 그것도 전부 다 심플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은 성, 컴마, 이름 순으로 쓰셔야 되세요. 성에다가 성 쓰고 컴마 찍으신 다음에 뒤에 이름을 풀네임으로 기재하시거나 이름을 약어로 기재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 이름은 해외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이름 표기 방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펌메드나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했을 때 그 이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앞전에 제가 팝업창 띄워놓은 거 보면은 비어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어디에 얼만큼 입력을 해야 되는지 좀 당황하실 때가 있으세요. 근데 이거 다 입력하는 거 아니라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학술지 투구 규정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을 주로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럼 뭘 주로 입력하라고 합니까?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널 아티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자명, 연도 제목, 저널명, 볼륨 이슈 페이지 뭐 이 정도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잘 아시는데 그 이외의 것들, 그래서 책, 그다음에 북 섹션, 웹페이지 이 세 가지를 많이 헷갈려서 제가 캡처를 해놨어요. 일단 북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북 섹션과의 차이점을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북 형식은 책 한 권을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거예요. 북 섹션은 책 한 권에 대해서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챕터마다 저자가 다 따로따로 있죠? 그 책 전체는 여러 명의 에디터들이 섞여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책의 구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 형식으로 써야 된다고 하면은 책 앞에 저자명들이 쭉 있고 안에 챕터들이 나눠져 있든 장으로 나눠져 있든지 간에 그 챕터별 저자가 없어요. 그건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자명, 연도, 제목, 출판제, 출판사 정도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챕터로 나눠져 있는 경우는 챕터마다 저자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챕터별로 저자가 있는 경우는 어서와 타이틀 항목에 챕터 저자와 제목을 기재해 주시고 에디터와 북 타이틀 항목에는 도서 저자와 도서명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게 북 섹션의 입력 A씨예요. 그래서 여기 챕터 저자, 챕터 제목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 에디터와 북 타이틀 여기는 책 전체의 편집자와 책 전체 제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디서 바꾸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저널 아티클이라는 항목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북이나
북섹션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시는데 그 이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나머지 것도 다 쓰는 거 아닙니다. 저희 분야에서 거의 안 써요. 자주 쓰는 게 북이랑 북섹션 쓰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은 학위 논문 형식 하나 있고요. 요거 있고 제일 아래쪽에 웹페이지 있습니다. 그럼 요 레퍼런스 타입 바꿀 때마다 요 아래쪽에 이제 입력해야 되는 이 필드명들이 조금씩 바뀌긴 해요. 그래서 그 각각의 형식에 맞춰서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필드별로 되어 있는데,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제가 자주 이제 통계청 쪽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번 그걸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코시스의 국가통계 포털 자료를 가지고 인용하는 웹페이지를 인용하는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통계 자료들을 내 논문의 서론이나 이런 어떤 자료의 지표로서 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통계 자료들은 각각의 통계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세요. 뭐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그 사이트에서 보게끔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것들이 다 이 국가통계 포털에 이제 모여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내 통계, 주제별 통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주제가 있는데 이제 보건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다른 파트들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냥 보건 파트에서 아무거나 하도록 할게요. 뭐 그래서 건강검진 통계에서 암검진 그냥 들어가서 아무거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인용을 해올 건지를 볼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쭉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보고 우리가 이 테이블 내에서 어떤 정보들을 취합해서 이제 인트로덕션에 이 숫자로 이제 입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테이블을 인용하고 내가 갖고 있고 싶어요. 엔드노트에다가 그러면 여기 보시되면은 위에 아무리 메뉴를 봐도 엔드노트를 보내는 메뉴는 없습니다. 원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소 출처라는 메뉴는 하나 있어요. 그 주소 출처를 눌러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출처를 입력하면 좋습니다라고 권장하는 게 코시스 국가 통계 포털은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제작을 하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뉴 레퍼런스 열어놨으니까 이걸 열어놓은 상태에서 조금 조절을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레퍼런스 타입은 제가 웹페이지로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웹페이지로 맞춰놨고 지금 저자명은 보게 되면은 여기 출처에 보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까요? 작성 기관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랍니다. 그러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 저자명 끝에는 쉼표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먼저 첫 번째 해주고 연도는 지금 보니까는 2022년도에 작성이 됐답니다. 그래서 2022년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목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제목 입력을 제일 어려워들 하십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페이지만 봐도 뭔가 제목으로 쓸만한 것들이 되게 많아 보여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에서 이 직장의 가입자의 합계를 썼어요. 그러면 내 직장 가입자 합계라고 제목을 달아야 될까? 또는 코시스 국가 통계 포털이라고 해야 될까? 뭐 보건이라고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는 요게 제목이 여기. 뭐 직역별, 성별, 안건지 이 부분. 왜냐면 이 주소 출처에서도 그렇게 이제 이 제목 자체를 이렇게 통계표명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의 이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 이름 그대로를 카피해서 아까 만들고 있던 곳에 타이틀에다가 붙여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은 내가 나중에 이걸 인용을 하게 되면은 다른 연구자들이 똑같은 테이블 보고 싶으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직역별 이렇게 쭉 구글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똑같이 구글링을 할 거기 때문에 구글링에서 볼 수 있어서 랜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는 플레이스 퍼블리시한 퍼블리셔도 원래 입력하시면 좋은데 여기 지금 확인이 안 되면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고 어세스 이어와 어세스 데이트를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거.
자, 이거 왜 입력하냐면은 지금 내가 오늘 날짜에 이걸 봤을 때 요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7월 22일 날 봤다고 해서 제가 7월 22일 날 바로 쓰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3달 뒤, 6달 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새로운 통계가 도입돼서 수치가 바뀌었거나 수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봤을 때랑 정보가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입력을 했는지를 꼭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래쪽에 가시게 되면은 URL 정보가 있어요. 이 URL 정보를 꼭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 입력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어떤 거냐면은 가끔가다 요 테이블에 여기 맨 위에 주소창 이게 URL이니까 요걸 그대로 카피하신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여기는 코시스 국가통계 포털은 여기에 URL을 줍니다. 짧게. 그러니까 요걸 복사하시면 되세요. 왜냐면 요 위에 거 카피해서 붙여보게 되면 엄청 길 거예요. 이거 엄청 길죠? 네. 이게 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시면은 나중에 다른 연구자들 입력하기 힘드니까 여기 있는 이 테이블의 주소 및 출처 정보를 주는 요 URL을 카피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물론 가끔 가다 보면 URL이 엄청 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긴 대로 원래 붙이시는 게 맞긴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다 구성이 끝났으면은 이제 세이브 버튼 누르면 돼요. 세이브 버튼 누르시게 되면 저장이 끝납니다. 끝났어요. 이게 그냥 회색으로 바뀌거든요. 이제 이 창 닫으시면 됩니다. 열려진 창 닫으시고 엔드노트 라이브로 다시 가보시게 되면은 내가 입력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정보를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는 이렇게 다 일일이 하나씩 추가해 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엔드노트 클릭이란 참고 자료가 있는데 이건 정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엔드노트 설치하시고 PC를 쓰시다 보면은 크롬 같은 브라우저를 실행했을 때 우측 상단에 이렇게 엔드노트 클릭 추가하시겠냐고 계속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추가하지 않아도 프로그램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으시니까 그냥 추가하지 않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잘 안 쓰긴 하는데 가고 끄니까 이게 자꾸 팝업창이 뜨니까 선생님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하셔도 되시고 안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